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차시를 구성을 할 때 제가 처음에 4차시로 구성을 해놨잖아요. 그때 한 차시당 동영상 한 개면 충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차시에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7분이 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긴 영상은 싫어하실 테니까 일단 한번 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1차시의 두 번째 영상을 준비 중인데요. 일단 오늘은 1차 기호 구분, 즉 이제 ABCD의 굵직한 특징을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고, 약간 어제 복습 느낌이죠, 저번 시간에. 그리고 그래프 분석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 그리고 문제를 3개 정도 푼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봅시다. 일단 이걸 이렇게 지우고, 네, 일단은 ABCD를 먼저 써 놓을게요. 네. 일단은 A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였죠? A의 충족 조건, A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최한월 평균 기온 18도 이상이었죠. 이상. 그리고 B의 충족 조건은 강수량, 연강수량이라고 할게요. 연강수량 500mm 미만이었죠. 또 이제 C, 온대기후 특징은 최한월 평균 기온 마이너스 3도에서 플러스 18도. 플러스는 조금 빼겠습니다. 네. 그리고 D, 냉대기후는 두 개가 있었죠. 조건이 최한월이 마이너스 3도 아래였고, 동시에 최난월이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었습니다. 또 이의 충족 조건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미만이었죠.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기후 그래프 분석 방법, 빠른 분석 방법을 할 때 좀 빠르게 알아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기후 그래프 분석 방법으로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A, B, C, D를 구분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의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말씀하실 텐데 18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마이너스 3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B의 경우는 강수량으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C, D, E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겹치는 특징이 18도, 마이너스 3도, 그리고 10도입니다. 제가 이걸 기준으로 먼저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3도와 18도 선을 그을 겁니다. 일단 여기 0도를 먼저 체크를 해줄게요. 0도. 그리고 여기도 0도. 네. 그리고 18도와 마이너스 3도에 긋습니다. 일단 기후 그래프를 보면 무조건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인 기후 그래프가 아니라 변형된 기후 그래프라면 말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기후 그래프가 나온다면 18도 그리고 마이너스 3도. 너무 0도에서 떨어져 그랬네요. 마이너스 3도 이렇게 긋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 기후의 최한월 평균 기온을 파악을 합니다. 만약에 기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최한월 평균 기온은 1월이나 12월 정도로 보면 되니까 여기나 요쯤이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있죠, 최한월 평균 기온이. 그럼 뭘까요? 여기 위에서 네, C기후죠.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 그래서 이 기후 그래프는 C기후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A, B, C, D, E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캐치를 하고 가야 돼요. 마이너스 3도랑 18도 사이에 그어서. 물론 비기후라면 얘기는 당연히 다릅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써드리자면은, 만약에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
그럼 여기 아까 제가 위에 써드렸던 듯이 A 기후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예로 드렸던 듯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가 최하늘 평균 기온의 그 안에 들면 C 기후. 그리고 여기 D에서 보이듯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 아래면 D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E는 어떻게 할까요? E는 최하늘 평균 기온의 기준이 안 나와 있는데, 네, 최하늘 평균 기온은 가장 추운 달이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최난월 평균이 10도 아래예요. 그럼 당연히 최하늘 평균도 마이너스 3도보단 아래겠죠. 가장 추우니까. 그래서 D 또는 E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3도, 마이너스 3도 아래면 D랑 E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구분을 하냐, D와 E를. 일단은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다 또 18도와 마이너스 3도를 그어주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D 또는 E 기후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D 또는 E를 어떻게 구분하냐, D와 E를 구분하는 특징이 뭐였죠? 네, 최난월 평균이 10도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D 또는 E라면 선을 하나 더 그어줄게요. 어디에? 10도 선에. 여기에 10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최난월 평균이 10도를 넘었네요. 그러면 D일까요? E일까요? 네, D죠. 만약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지 않았다면 그거는 E 기후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기후 그래프를 보면은 좀 이게 어떻게 처음에 풀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제가 한 방법대로 보기만 한다면 충분히 A, B, C, D, E 기후를 거의 나중에는 한 3초 만에 바로 알아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봤고, 일단은 여기다 일단 10도를 먼저 그어 둘게요. 그러면 일단 얘로 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31쪽 한번 가볼게요. 스택 31쪽. 이게 좀 로딩이 느려서, 네. 빠르네요. 아까는 좀 느렸었는데. 그러면은 일단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즈미르라는 곳이네요. 좀 솔직히 듣보잡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죠, 제가? 네, 18도하고 마이너스 3도에 선을 긋습니다. 대충 18도와 마이너스 3도쯤에 선을 긋고요. 최하늘 평균 기온을 봅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 가장 추운 달 1월이죠. 1월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네요. 그러면 뭘까요? C 기후죠. 자, 이제 그럼 C 기후에서 C 기후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C 기후에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C 기후 4개 중에서 어떤 게 이 기후 그래프와 부합하는지 다시 찾아야겠죠. 그런데 여기 강수량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여름과 겨울을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기온을 보고 구분을 하는 거죠. 1월에 춥고 7월쯤에 더우니까 이 그래프는 북반구에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북반구에 있는데 7월이 여름이잖아요. 7월이 여름인데 7월의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1월인 겨울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여름이 건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summer dry, CS가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기후 그래프를 분석하실 수 있으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하면은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기후 그래프, 다른 기후 그래프를 좀 봅시다. 19, 20 어디, 일단은 여기를 가볼까요? 보고타. 여기는 고산 기후니까 잠시만 생략을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좋겠네요. 네. 똑같은 기후네요. 그럼 똑같은 기후로 보겠습니다, 일단. 네. 수원이라고 써있네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18도와 마이너스 3도에, 18도와 마이너스 3도에 선을 긋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인지 이게 4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죠? 이런
애매한 기후 그래프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3도인지 마이너스 3도의 기준에 따라서 D인지 C인지 갈리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3도가 최하늘 평균 기온인지 또는 마이너스 4도 또는 5도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가잖아요. 제가 보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마이너스 2, 3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애매한 그 기후 그래프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좀 예를 잘못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후 그래프 분석 방법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3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쪽을 한번 가볼게요. 네, 25쪽에 6번입니다. 네, 좀 뭔가 힌트가 없는 것 같죠, 별로? 네. 근데 여기서 문제를 일단 볼게요. 강수량, 가장 적은 달의 강수량이 60mm 이상. 가장 적은 달의 강수량. 그러니까 적어도 60mm 이상은 매달 내린다는 얘기죠. 이게 뭘까요? F죠. F. 자, 그리고 분포.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분지 등. 이거는 이제 제가 2차 시 때 할 건데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는 일단은 AF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분지도 AF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설명하려는 가 지역은 AF라는 뜻입니다. 기후가. 그리고 네, 전통가옥도 고산가옥, 이동식 경작과 카카오, 천연고무 등 플랜테이션. 네, 혹시 분포 지역을 모르더라도 전통가옥의 고산가옥과 플랜테이션 이 정도로 충분히 AF를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직접 본격적으로 문제를 가봅시다. 일단은 A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네, 연교차보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A의 특징, 연교차, 일교차 뭐가 더 클까요? 네, 일교차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 중 가장 이제 추운 시간이 이제 뭐 동특이 바로 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이 12시로부터 지면이 가열되기까지 한 2시간 정도 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 오후 2시에서 2시 반 또는 3시 정도 이때가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죠. 그때와 그때의 차보다 1월과 7월의 차가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A 기후는 거의 AF 같은 경우 연교차가 거의 한 2도, 3도, 근데 1도도 차이 안 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AW의 경우 진짜 거의 많아봤자 3도에서 4도 정도, 5도 정도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 기온의 연교차는 엄청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검정색이 기온의 연교차인데 기온의 연교차가 40도 이상이 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절대 아니고요. 30도 절대 아니에요. 10도도 절대 아니에요. 그럼 D와 E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D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최나널 평균 기온이 남았으니까 좀 봅시다. 일단은 AF는 최하늘 평균 기온, A 기온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라고 했죠? 네, 적어도 18도를 넘어야 한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를 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나널 평균,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이다?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선지예요. 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이 약 30도 정도는 돼야 A 기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적으면서 최나널 평균 기온이 30도 정도가 되는 이 기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번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네, 그럼 그 다음으로 풀어보실 문제는 34쪽의 2번입니다. 34쪽의 2번이요. 네, 이거는 실제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요. 쉽진 않았습니다. 쉽진 않았는데 조금 한번 차근차근씩 풀어보시면 충분히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A, B, C 지역이 각각 여기 이렇게 세 군데의 포진이 있죠. 일단은 먼저 가시기와 나시기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가시기와 나시기는 각각 1월과 7월 둘 중 하나래요. 그럼 이제 제가 1월과 7월 둘 중 하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반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북반구에 2개가 있고요. 남반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름인 쪽이 기온이 높을 때니까
기온이 높은 쪽이 두 개가 있는 문자가 그게 7월이 되겠죠. 그게 북반구가 되겠죠. 그럼 봅시다. 기온 편차. 평균 기온 월 강수량에서 연 강수량 나누기 12를 한 게 강수 편차예요. 그러니까 즉 강수 편차가 플러스란 얘기는 덥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기온 편차네요. 기온 편차. 그러니까 어쨌든 기온 편차가 플러스란 얘기는 그만큼 덥다는 얘기고,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춥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온 편차가 6.9, 9.5. 즉 가시기에 A와 C가 여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반구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7월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 못하셨나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A 지역과 C 지역의 가시기에 기온 편차가 높습니다. 즉 A와 C는 가시기에 여름이란 얘기죠. 반대로 B 시기는 겨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북반구가 여름인 7월이란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나 시기에 A와 C가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인 거죠. 이거를 두 개와 한 개 있는 걸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B가 여기가 B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반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A가 뭐냐 C가 뭐냐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7월과 7월에 A와 C가 여름인데, C는 7월에 즉 여름에 마이너스 35.1. 굉장히 여름치고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강수 편차도 기온 편차랑 똑같이 마이너스면은 평균보다 안 내린다는 뜻이고요. 플러스면 평소보다 많이 내린다는 뜻인데, 물론 A 지역도 마이너스 6.6으로 평균보다 안 내리긴 합니다만 C가 너무 압도적으로 여름에 안 내리죠. 오히려 겨울에 많이 내립니다. 물론 A도 이 표에서만 보면 1월이 많이 내리긴 하지만 C가 너무나도 7월에 안 내리기 때문에 여기가 CS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 건조하다. 그리고 A는 그래도 강수량이 그나마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CFP, 초한해양성 기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 강의에서 완벽하게 언급해 드리진 않았지만, 일단은 지중해성 기후가 여기서 좀 지우고, 지중해성 기후가 요쯤에서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가 CS고, 즉 여기가 C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CFB, 즉 A가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가 시기는 1월, 나 시기는 7월이다. 네, 틀렸죠. 반대입니다. 반대. 틀렸고, A는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자, A는 CFB입니다. 수목농업은 CS, 여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가 시기의 B는 주로 무역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퍼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CS입니다. 이제 무역풍은 저위도 지역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중위도죠 지금. 그래서 틀렸고, 나 시기의 C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C는 일단 나 시기가 1월이죠. 1월은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기. 그러니까 건기라는 거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CS, 즉 여기 C는 오히려 1월에, 나 시기가 1월이니까 1월에 오히려 더 비가 많이 오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4도 틀렸습니다. 그럼 5번이 맞을 텐데요. 나 시기의 밤의 길이는 A부터 C 중 A가 가장 길다. 1월의 밤의 길이는 A부터 C 중 A가 가장 길다. 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B는 여름이니까 밤의 길이가 짧겠죠. 그래서 A와 C를 구분하면 되는 건데, 적도에 가까울수록 밤과 낮의 길이 차이가 적습니다. 즉 고緯도로 갈수록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극심하게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있는 C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있는 A가 겨울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8번입니다. 51쪽에 8번입니다. 제가 찾은 기후 총체적인 문제 중에서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모든 기후의 그 특성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수목기후입니까? 예.
일단은 그럼 얘는 A, C, D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리고 아니오는 B랑 E 중에 하나란 얘기고요. 그리고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입니까? 라고 하는 거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인 거는 A, C, D 중에 D밖에 없죠. 그리고 겨울철 강수량이 적고 건조합니까? 겨울철 강수량이 적다는 거는 겨울이 건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winter dry DW. 그리고 D는 두 개인데 하나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는 무조건 여기겠죠. DF. 이렇게 그래서 가는 DW, 나는 DF가 됩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얘라고 대답하는 거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죠. 이 기후입니다. B 기후 같은 경우에는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나라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얘라고 하면은 툰드라 지역이겠죠. ET. 왜냐하면은 그나마 따뜻한 여름이 3, 4개월 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끼, 지의류 같은 거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하늘 평균 기온이 0도 미만인 그 기후는 EF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의 주요 농작물로 올리브, 포도 등이 있다. 올리브, 포도는 수목농업의 대표적인 작물인데요. 수목농업은 CS에서 재배를 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나에는 회백색의 포도주를 토양이 나타난다. 이제 포도주를 토양은 D 기후에서 많이 나타나는 토양입니다. 토양.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죠. 왜냐하면 나는 DF, D 기후잖아요. 그래서 포도졸은 추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회백색의 토양으로 유기물이 분해가 되지 않아서 좀 척박합니다. 그리고 3번, 다에는 과학 연구나 방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툰드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은 EF, 즉 빙설 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남극 지역의 다산 연구 기지, 장보고 기지인가 해양 기지인가 어쨌든 그런 기지를 두 개 지금 지어가지고 남극에서 과학 연구나 또는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EF에 대한 설명이에요. ET 같은 경우에는 술록 유목민들, 네네츠족 그런 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 주민은 전통적으로 술록 유목이나 수렵 활동을 통해 생활하였다. 이거는 오히려 ET에 대한 설명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네츠족, 이누이트족 이런 족들이 술록 유목이나 수렵 활동을 통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EF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살지 않고 3번 그 선지처럼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의 선지가 바뀌었죠. 그리고 다는 나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면적이 넓다. 다 같은 경우 ET, 툰드라고 나는 DF. 다는 일단은 D 기후 자체가 굉장히 분포가 넓은 편이고요. 시베리아 중에서 위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거의 다 D 기후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 같은 경우에는 툰드라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쪽에서도 조금 위 또는 알래스카의 위 쪽에서 면적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D 기후가 굉장히 유라시아 대륙에서 면적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바뀐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지금 마무리가 3개가 됐는데요. 처음 설명을 하는 거라 조금 미숙하기도 하고 좀 버벅거리기도 했는데 힘드네요. 그래도 1차 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기후구분법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리고 어제는 케페네의 기후구분 살펴봤고요. 또 간단하게 문제 3개 정도 풀어봤습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도 좀 열심히 차근차근히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또 8번 같은 경우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으면 쉬운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선지 같은 경우 아직 배우지 않거나 아니면 살펴보지 않은 제가 살펴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선지쯤은 충분히 간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차 시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는 2차 시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